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5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괜찮았고, 지역은행주들도 다시 폭등을 하면서 안정되는 흐름을 찾아갔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무려 1.65%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550포인트가량 폭등을 한 모습이고요. 지수 자체도 33,500선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1.85% 급등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4,100선을 회복을 했고요. 4,13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5%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3대 지수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이 2%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역시 1.8%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세 가지의 굉장히 좋은 호재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의 지난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굉장히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은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지표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었던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전일까지 폭락세를 이어갔던 미국 지역은행주도 오늘 다시 폭등을 하면서 일단은 은행권 주가 폭락세 또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 전체에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나게 되었고요. 뉴욕 증시에는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전체를 좀 짓누르고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애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정말 뉴욕 증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도 불구하고 애플 주식은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벤치마크 지수를 오히려 상회하는 수익률을 나타냈었는데요.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또한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애플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실적을 견인을 했는데요. 애플의 회계연도 2분기의 전체 매출은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시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팀 쿡 애플 CEO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는 애플은 인력 감축 또한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 시총 1위 종목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애플의 주가가 4.69% 급등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인 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애플의 주가 단숨에 170달러 선으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 역시 애플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애플의 실적이 견조했던 점 등을 거론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은 필수 소비재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이런 평가를 전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애플 관련 제품을 덜 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지만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들의 삶에 너무 깊게 침투를 했고 또 이제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더 이상 자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생필품처럼 사는 것이 바로 애플의 제품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JP모건 또한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금 애플의 실적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 투자는 방어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역시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빅테크인 것은 사실이고요. 네, 또 미국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혁신을 이끄는 것도 빅테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단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금리에 취약한 이 성장 기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방어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월가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고를 했고요. 증시를 지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위기의 은행이죠. 팩웨스트 방코프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80%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80% 주가 올랐지만 여전히 5달러 수준을 나타내면서 페니 주식 네, 동전 주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은행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 펜웨스트 은행뿐만 아니라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주가 50% 급등을 했고요. 자이언스와 코메리카 역시 각각 20% 그리고 16%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S&P 지역은행 ETF 가격 역시 6%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오늘은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 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다소 조금 진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오늘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시장의 극심한 불안 심리가 극복될 수 있었던 점은 JP모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JP모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를 한 은행인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용기 있는 보고서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 총대를 맸습니다. 지금 지역은행주의 폭락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점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코메리카 그리고 자이언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 수준으로 상향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서 크게 잘못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JP모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도마에 오른 이런 많은 지역은행들의 실적을 보면 예금 인출 측면에서 두려워했던 것만큼은 나쁘지 않지만 이 공매도 포지션이 쏠린 탓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미스프라이싱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흔치 않은 움직임인데요. 특히 자이언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두 단계나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더블 업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했었다라는 인식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지역은행주를 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강세론자 펀드스트랩 역시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광란의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역은행주에 대한 시장의 매도세가 비합리적임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지역은행 ETF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소멸 신호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펀드스트랩은 진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랠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연합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지역은행주에 대한 공매도를 멈추게 해달라는 성안까지 오늘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은행권의 주가 폭락 그리고 폭등이 은행권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투기적인 시장 포지셔닝에 따라 발생한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불안이 조금은 소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쳐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보고서인데요. 미국의 지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보고를 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페드의 이 고강도 긴축,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이어졌던 기업들의 역대급 감원,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지난 4월 고용 성장세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비농업 부문의 4월 고용 신규 증가세는 25만 3천 명을 추가로 집계를 하면서 예상치였던 18만 명 증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업률 또한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월 실업률이 3.4%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3.4%라는 실업률 숫자는 우리가 올해 1월에 잠깐 본 숫자이지만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에 거의 가장 낮은 실업률의 레벨입니다. 이렇게 고강도 긴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며칠 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 시장 아직까지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까지 시장 참가자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게 이제 딱 맞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보고서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고용 시장에 대한 판단은 다소 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부적인 고용보고서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우선 페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을 기록을 하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평균 주당 노동시간 역시 34.4시간으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가 여전히 스티키하다라는 점을 드러냈는데요. 4월에 시간당 평균 임금 전월 대비 0.5% 오른 33.36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임금 상승률 부분이 약간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월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강했고요.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잘 나온 고용 보고서가 이런 우려감을 진화시켜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완벽한 삼박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고용 또한 견조하게 증가를 했고요. 실업률 역시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해줬고, 또 시간당 임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점, 이 세 가지에서 굉장히 이 노동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뜨겁고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보고서 내용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 은행권의 위기가 발생을 했고 또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서 시장의 변동성을 향후 수개월 동안 낮춰주기를 원한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발표된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이 금융 부문의 고용도 2만 명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은행권의 위기 속에서도 고용 시장은 탄탄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의 FOMC 기자간담회 발언에 갑자기 신뢰성이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월은 지난 5월 FOMC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을 했지만 우선 4월 고용보고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간담회에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 연착륙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이제 FOMC 직후까지만 해도 채권 시장 중심으로 이를 상당히 불신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쩌면 노동 시장의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 기반을 해서 미국 경제는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한 줄기 빛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모습이고요. 연준 관련 인사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증폭시켰습니다. 시장의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요. 오늘 미국 미네소타에서 열렸던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물론 침체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저성장, 그리고 다소 완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결국 연착륙 시나리오를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블로드 총재, 인플레이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기는 했지만요. 우선 6월 회의에서 그럼 당장 올려야 되냐라는 질문에는 6월 회의까지는 6주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한 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경파 블러드 총재마저도 데이터 디펜던트한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참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모습입니다. 올해 1월 같은 경우 이제 몬스터급, 괴물급 고용이 정말 잘 나와서 모두가 괴물급 고용이라고 불렀을 때 당시에는 주식시장은 노동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인데요. 고용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은 피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주식시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번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소폭 내려갔지만 그것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4월 고용보고서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4월 고용보고서는 최근에 굉장히 거센 속도로 이어졌던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이 적극적인 해고 과정이 좀 아직까지는 이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랠리에 동참하는 것이 어쩌면 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며칠 전 기자 간담회에서 5월 성명문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점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결국 이제 신용 경색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고 좋은 고용도 이를 방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섹터 크게 올랐고요. 금융과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율소비재 sek터 역시 2%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크게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우선 중고차 업체 카바나 같은 경우 주가가 24%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회사의 분기 손실이 축소한 영향으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반면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 같은 경우 주가가 19% 폭락했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더 적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18% 이상 올랐습니다. 드래프트킹스 같은 경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주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한 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특히 금요일에 은행의 파산이라든지 은행의 인수 관련된 이슈가 없었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이 은행권 도미노 위기에서 조금 시각을 돌려서 미국의 부채 상한 협상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